자, 이제 시작합시다. 인사하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교재 이제 43페이지에 자, 오늘 이제 인간의 사회화 파트 들어갈 거야. 자, 근데 오늘 인간의 사회화부터 어디까지냐면 자, 7단원, 8단원 전에 7단원까지는 개념들이 되게 단편적이거든. 오케이? 그럼 테마 5, 6, 7 개념들 되게 단편적 개념들이 단독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좀 통합형 문제로 출제가 될 테니까 좀 간단하게 개념들 적응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 체크할 게 뭐냐면 일단 사회화라는 개념을 좀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사회화라는 개념은 어렵지가 않아. 사회화는 그냥 얘들아,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자, 인간은 태어날 때 그냥 동물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사회화는 후천적인 학습이다. 어려운 거 아니죠? 사회화는 자, 후천적인 학습이고요. 그래도 교재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면 자, 한 개인이 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 그 사회의 생활 방식, 규범, 가치 등을 자, 학습, 포인트 학습이죠.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수단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언어적 상호작용. 그쵸? 이런 거지. 밥 먹을 때 흘리지 마라. 네. 뭐 이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보상과 처벌. 밥 먹을 때 흘리면 뭐 3일 동안 금지. 밥 먹는 거 금지. 그럼 이제 쫄아서 안 흘리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과 처벌도 있고요. 특히 아이들은 모방과 동일시. 남들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흉내내는 거. 그래서 뭐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사회화의 수단은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확인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의 기능에서 개인적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거야. 자, 그럼 이런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자,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있거든. 기관. 그래서 시험에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할 건 뭐냐면 자, 사회화 기관 정리한 다음에 이제 종료할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화 기관 하면 너네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돼. 자, 사회화 기관 하면 첫 번째 자, 설립. 자,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고 자, 또 하나는 내용에 따른 구분이 있어. 목적에 따른 구분, 내용. 그래서 자, 우리는 설립 목적에 따라 자, 사회화 기관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하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공식적 사회화 기관. 자, 또 하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자, 그 다음에 자,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또 우리가 내용에 따라 나눌 텐데 내용에 따라 나누면 자,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별해보자. 자,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있는데 이 사회화 기관을 설립 목적 또는 내용에 따라 나눈다고 했거든. 자, 그럼 먼저 자,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자,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화예요. 목적 자체가 사회화를 위해서 설립된 거야. 다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목적 자체가 사회화다. 그래서 너네 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암기해도 되는 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대표적으로 학교,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훈련소, 자, 그 다음에 연수원.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이나 훈련소나 연수원은 목적 자체가 사회화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이제. 그럼 여기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뭐냐면 목적이 사회화는 아니야. 목적이 사회화는 아닌데 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수반되는 거야. 그럼 너네 물어보자. 너네 가족 있죠? 가족은 목적이 사회화니 아니니?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지. 하지만 가정 내에서 그 어떤 화목함 또는 평화 또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이 부딪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이루어지잖아.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공식적 사회화는 목적 자체가 사회화여서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러면 그 외 자, 모든 사회 집단은 자체 목적이 따로 있어. 하지만 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수반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학교, 학원, 훈련소, 연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회 집단. 그리고 대표적으로 학교는 공식적이지. 그치? 회사는 목적이 이윤추구지. 돈 버는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꼭 하나, 학교, 학원, 연수원, 훈련소 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회 집단은 목적 자체는 사회화가 아니지만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지만 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수반된다. 되죠? 또, 자, 모든 사회 집단은 이번에는 내용에 따라 자, 1차적 사회화 기관, 그 다음에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눌 텐데 자,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어떤 애들이냐면 자,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초적인 게. 그래서 이 1차적 사회화 기관 하면 시험에 대표적으로 얘들아 생각해봐. 기초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건 가족이죠. 가족 내에서는 가장 기초적 사회화가 이루어져서 뭐 숟가락 쓰는 법, 그치? 그 다음에 젓가락 짚는 법 이런 것도 처음부터 아주 다 자세히 배울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우냐면 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자, 또래 집단 배울 거예요. 또래 집단. 자, 그래서 너네 또래 집단 하면 대표적으로 베스트 프렌드잖아. 그쵸? 그럼 물어볼게. 자, 너는 욕하니 안 하니? 다 아는데 엄청나게 하면서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하자면 물어볼게. 너는 욕 어디서 배웠니? 자, 초등학교 들어갔던 1학년 때 자, 선생님이 받아쓰기 할게요 한 다음에 자, 1번 씨발 이런 거 아니잖아. 욕은 언제 배웠냐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동일시한 모방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친구들과 만나면서 베스트 프렌드, 그치?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1차적 사회화 기간에는 기초적인 내용이 이루어지고 가족주로 또래 집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2차적 사회화 기간을 나누면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자, 뭐야 뭘 그냥 전문적이 아니라 요 1차적 보다는 전문적. 자, 1차적 보다는 전문적 사회화가 이루어져요. 오케이?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잘 봐. 이 사회화 기간은 선택지 무조건 하나가 이상이 나올 텐데 모든 사회 집단을 준 다음에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두 번째는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1차적이냐 2차적이냐 이걸 물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표로 자, 여기를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한번 해보고 자, 여기를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 1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자,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가족은 어디에 해당하죠? 일단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가족은 비공식이지. 1차적이야 2차적이야? 1차적 사회화 기간이죠? 그래서 가족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가족은.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자, 학교를 얘기했는데 이 학교는 모든 학교야.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원, 유치원 모두 포함되는 거. 자, 그럼 이번에 학교는 어디에 나갈까? 학교. 자, 학교는 목적이 공식이고요. 학교에선 보다 전문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니까 자, 학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들어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 회사. 일단 회사는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사회화 기간 중에 목적 자체가 사회화는 아니잖아. 그럼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인데 1차적이다 2차적이다? 2차적이지.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는 여기에 해당하겠지. 되지? 자, 그럼 너네 물어볼게. 자, 현실적으로 공식적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거의 없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모든 사회 집단을 자, 교재로 43페이지 자, 모든 사회 집단을 우리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볼 때는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적, 비공식적 또는 내용에 따라 1차적, 2차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특히 여기 너네 공식적 사회화 기관 학교, 그 다음에 학원, 훈련소, 그 다음에 연수원 이 네 가지는 꼭 암기해 주세요. 이 네 가지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번엔 사회화의 종류를 볼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사회화는 후천적인 학습이지.
사회화의 종류를 볼 건데, 자, 일반적으로 사회화의 종류를 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보자. 너네 만약에 다른 언급이 없이요, 그냥 봐봐. 기본적인 사회화 그러면, 기본적인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왜냐면 너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배워? 학교에서 국영수 배우면서 부모님이 다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화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재수할 때까지. 왜냐면 재수도 거의 고등학교 연장선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 사회화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자, 첫 번째, 자, 재사회화라는 개념이 등장할 거고, 자, 또 하나는, 자, 얘기사회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재사회화랑 얘기사회화. 그럼 너네 한번 생각해봐. 자, 너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럼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해, 대학을 안 갔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남학생들 경우 군대를 갈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대학을 갔어. 자, 내가 여태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사회화의 내용과는 다른 상황이 겪게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재사회화라는 얘기는 상황이 변한 거야. 그럼 기존의 사회화된 방법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그럼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면 새롭게 배워야 되겠지. 그게 재사회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네 대학교를 가면 이제 틀린 게, 고등학교 때는 틀린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시간표가 다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급식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대학교를 가면 니네가 스스로 시간표를 짜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급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니네가 맛집을 찾아다니면 식당을, 학교에도 식당이 되게 많거든. 싼 데도 있고 비싼데. 그러면 이제 새롭게 너네가 시간표도 짜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다 니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상황이 변해서, 성인이 돼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상황에 새로 적응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즉,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학습하는 거 우리가 재사회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사회화를 좁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상황이 변화한 거야. 현재 상황이 변화해서, 자,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는 걸, 이거 우리가 재사회화라고 얘기해. 자, 그런데 얘기사회화는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얘기사회화는, 자, 아직 상황이나 현상이 변하진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 변할 걸로 예상이 돼. 그러면 변화될 상황이 예상이 되면 미리 학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기사회화는 변화된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자, 뭐 하는 거냐면, 현재 변한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것이 예측돼서, 자, 미리 학습을 하는 걸 우리가 얘기사회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다시 재사회화를 좁게 해석하면 현재 상황이 변한 거야. 그럼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거. 그런데 얘기사회화는 앞으로 상황의 변화가 예상돼서 미리 학습하는 거. 그럼 보자. 너네가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 들어갔어. 회사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물류팀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으로 발령을 낸 거야. 그래서 바로 부서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외국이랑 통화를 해야 돼. 전화로, 영어로. 그래서 영어 실력이 딸리니까, 그러면 해외 영업팀에서 영어 실력이 딸린 걸 보완하기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 재사회화의 얘기사회화야. 자, 좁게 해석하면 다시 현재 상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니? 자, 현재 해외 영업팀으로 발령이 났지. 그럼 상황이 변했잖아. 그럼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면 재사회화가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6개월 뒤에 해외 연수를 가야 돼. 근데 영어를 못해. 그래서 그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영어 공부를 하면, 학원을 다니면, 그때 무슨 사회화가 되는 거야? 그때는 얘기사회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재사회화랑, 자, 얘기사회화를 만약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일단 보통 가, 제시문, 나, 제시문 준 다음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러면 일단 재사회화는 좁게 해석하면 현재 상황이 변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배우는 거. 얘기사회화는 상황이 변할 걸 예측하고 미리 학습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재사회화를 이제 폭넓게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럼 재사회화도 결국 새로 학습하는 거잖아. 자, 얘기사회화도 미리 새로 학습하는 거지. 예측하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걸 둘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재사회화만 사례를 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얘기사회화만 사례를 주고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결국
이번엔 제사회화를 폭넓게 해석하면 제사회화는 결국 새로 배우는 거잖아. 그럼 얘기사회화도 미리지만 새로 배우는 거지. 그럼 이걸 우리가 만약에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제사회화를 폭넓게 해석하면 결국 얘기사회화도 제사회화에 포함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나왔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얘기사회화만 단독 문제가 사례로 제시돼. 자 얘기사회화에서 예를 들어 뭐 나는 6개월 뒤에 외국에 출장 갈 걸 대비해서 지금 뭐 중국에 출장 갈 걸 대비해서 중국어 학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럼 이 사례를 보면 미리 학습하는 거니까 얘기사회화지. 그럼 정답이 뭐냐면 1번 얘기사회화. 이것도 정답이지만 얘기사회화이면서 제사회화다.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야. 왜냐면 폭넓게 해석하면 얘기사회화도 제사회화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은 다시 일반적으로 제사회화랑 얘기사회화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또는 얘기사회화만 출제되면 얘기사회화 정답은 얘기사회화도 정답이지만 얘기사회화이면서 제사회화도 정답이 된다. 왜? 포괄적으로 보면 제사회화에 포함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43페이지에 사회화의 의미, 자, 수단, 기능 한번 읽어보려고 했고요. 종류와 그 다음에 사회화 기관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첫째 날 배운 기능론 입장에서 사회화를 바라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론 입장에서 사회화를 바라볼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자, 상징적, 자, 상호작용론 입장에서 사회화를 바라볼 수 있어서 요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그 다음에 갈등론, 그 다음에 상상론, 요 세 가지 비교하는 건 단독 문제에서 출제가 잘 돼요. 단독 문제요.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기능, 갈등, 상상론을 어디다 적용하는 거냐면 자, 사회화에 적용하여 기능, 갈등, 상상론을 바라보는 관점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된다. 자, 그럼 요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우리 교재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니까 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별표. 그 기능론, 갈등론, 자, 상상론이 있죠. 그럼 기능론부터 보자. 자, 여기 있는 특히 내가 밑줄 치는 내용 거의 암기할 정도가 돼야 돼. 자, 우리 한번 복습하면서 보는 거야. 자, 기능론은 자, 사회화를 통해 개인을 사회에 적응, 통합시켜 사회화를 유지한다. 자, 우리 기능론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기능론의 전제 조건은 자, 사회 유기체설이었지. 그럼 각각의 사회 구성 요소가 의존 보완 관계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의존 보완 관계에 따라 사회가 안정, 질서, 균형, 통합, 유지의 속성을 가졌잖아. 기억나죠? 또 마찬가지야. 결국 자신의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회화겠지. 그래서 사회화는 개인을 사회에 적응 통합시켜 사회를 밑줄 유지시킨다. 이 표현 잘 나가고요. 두 번째. 자, 그럼 사회화의 내용은 기능론에서 사회화의 내용은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거야? 아니면 지배층만 합의한 거야? 기능론의 합의, 규범은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거죠. 그래서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자, 구성원이 합의한 거.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거고요. 자, 그래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이 사회화를 통해 개인들의 행동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통합한다. 그 결과 사회 질서 유지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럼 만약에 개인이 제대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럼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 사회화되지 않은 개인은 부적응과 소외를 경험하고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되니? 오케이. 자, 지금 내가 네 가지를 왜 밑줄 치면서 강조했냐면 그 네 가지가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기능론의 선택지로 출제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럼 또 갈등론 보자. 자, 갈등론에서 사회화를 바라보면 사회화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지배 집단만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래서 자, 한 사회에 보편적 가치나 규범이 있다고 하는데 갈등론에서 그런 가치나 규범은 지배 집단에 의해 규정된 거죠. 또는 특정 집단만에 의해 규정된 거지. 자, 그럼 사회화를 통해 지배계급에 유리한 지식과 가치관이 전수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봐봐.
갈등론에서 현재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잖아. 그러면 현재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근데 현재 사회는 누구한테 유리한 구조야? 지배집단에게 유리한 구조겠지? 그럼 그거를 지배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서 사회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현재 지배 피지배의 이원적인 이 불평등한 구조는 계속 유지되겠어? 깨지겠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화를 통해 지배계급에 유리한 지식과 가치관이 전달되죠? 그치? 그래서 옆에다 써볼게. 그 결과 계급 구조가 재생산돼요. 다시. 계급 구조가 재생산. 자, 재생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현재 지배 피지배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가 재생산, 계속 유지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재생산의 밑줄 치고요. 그 밑에 봐봐. 자, 결국 학교 교육에서는 기득권층, 지배층의 문화를 전수함으로써 기존의 권력 구조, 지배 집단에 유리한 권력 구조를 밑줄, 재생산한다. 자, 재생산한다. 시험에. 그래서 갈등론은 포인트가 이거야. 갈등론은 주로 현재 계급 구조가 재생산된다. 사회화를 통해서. 자, 재생산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자,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재생산이라는 얘기는 결국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고착화된다라는 표현도 출제가 될 거야. 고착화된다라는 표현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갈등론은 뭐만 알면 되냐면 현재 사회는 불평등한 모순 구조라고. 그런데 지배계급에 유리하지. 근데 지배계급이 자신에게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서 사회화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결과 현재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계속 재생산, 고착화된다 라고 이해하면 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볼게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과의 밑줄짝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 너네 상상론하면 자, 요 표현 하나 좀 알아놔. 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상상론에서 사회화를 설명한 대표적 이론이 뭐냐면 거울에 비친 자, 자아 이론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아 이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여기 A라는 뭐 한 4-5살짜리 아이가 있어. 그럼 이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날 때 자, A라는 아이가 자, 상대방에게 자, 어떤 액션을 취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웃어. 그럼 어떤 의미지? 괜찮은 거지. 상대방의 인상을 찌끄려 또는 화를 내.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그럼 결국 어떤 개인은 타인과 끊임없이 뭐를 하냐면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타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의 반응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상대방의 반응이 거울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거울에 비친 반응을 보고 아,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이 되잖아.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학습해가는 과정. 그게 바로 거울에 비친 자아 이론. 그래서 타인의 반응이 거울이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간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상호작용 그리고 타인의 반응은 거울. 자, 여기에 초점 맞춰서 설명하면 되는 거. 자, 그럼 상징적 상호작용론 보면 두 번째, 개인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나 판단을 거울 삼아 거기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아관념을 형성해 나가. 밑줄 거울에 비친 자아. 그래서 상상론이 시험에 나오면 주로 이 내용이 출제가 되니까 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사회화에서 좀 판서를 한 판 했는데 여기서 일단 단독으로 대표적으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출제가 될 거고 또는 여기에 나오는 사회화 기간, 사회화 내용은요. 요건 특히 단독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또는 이런 내용들이 제시문을 좀 복잡하게 구성하고 선택지 하나를 구성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자, 그럼 사회화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봤고요. 44페이지 보면 자, 예기사회화와 제사회화 읽기자료 있거든. 너네 복습하면서 꼭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심화학습 13번에 보면 자, 미시적 관점,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사회화 이론에서 1번 쿨리의 거울자아론이 있고 2번 미드의 일반화된 타자 이론이 있는데 자, 요런 제시문 통해 복습하면서 이거 읽기자료로 주는 거니까 복습하면서 읽어보고요. 특히 시험에는 거울자아 이론이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정도까지 확인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엔 뭐가 나와 있냐면 지위, 자, 또는 역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보자. 자,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일단 지위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역할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자, 역할 행동 또는 자, 역할 수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뭔지 봐봐. 자, 일단 자, 지위하면 이게 너네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잘 봐. 어떤 한 개인이 한 집단이나 사회 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야. 자, 다시 너네 지위라는 건 반드시 그냥 지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야. 그래서 이 지위라는 놈은 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슨 지위가 있냐면 자, 귀속 지위라는 게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성취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시 지위는 한 집단, 어떤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거든. 자, 그러면 귀속주의랑 성취주의를 나눌 때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건데, 일단 귀속주의는 선천적, 그 다음에 성취주의는 후천적. 이렇게 일단 접근해도 돼. 근데 실수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자. 자, 첫 번째 봐. 그래서 귀속주의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지위. 자, 이에 반해 자, 성취주의는 자, 후천적 노력에 의하여 달성되는 지위야. 그럼 낚이면 절대 안 되니 잘 봐. 귀속주의는 개인의 노력 여부와는 무관한 거야. 오케이? 근데 성취주의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가능한 거야. 노력을 해서 얻을 수도 있거나 또는 노력을 안 하면 뺏길 수도 있는 거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너는 물어볼게. 아들. 귀속주의야, 성취주의야? 귀속주의지. 그치? 자, 그러면 막내 아들. 야, 내 밑에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내 형제 중에 내가 셋째인데 내가 막내 아들이 되고 싶어서 막내를 죽이면 내가 막내 아들이 돼? 이것도 노력과는 무관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막내 아들 모두 다 무슨 주의야? 귀속주의야.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한 거지. 여성. 귀속주의지. 학생이 어떻게 귀속주의니? 태어나는 학생이니? 대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낚이면 안 돼. 그래서 학생은 성취주의예요. 강사. 성취주의지? 엄마. 야, 엄마가 되려면 일단 남자를 만나야 돼. 그리고 결혼해야 돼.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데. 결혼했다고 엄마야? 아이를 낳아야 엄마잖아. 성취주의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청소년. 야, 내가 만약에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음 주에 그 아이 옷을 입고 반바지에 흰색 스타킹을 하고 여기 와서 너희들한테 형, 누나 그러면 너네가 청소년 병이라 이러니? 자, 중요해. 잘 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지위는 개인의 노력 여하는 무관한 거야. 청소년, 중년, 노인 이런 것들은 다 귀속지위야. 이해돼? 오케이. 이거 다시 봐봐. 자, 지위는 자,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야. 따라서 개인은 여러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요. 자, 밑에 귀속주의 보면 자, 귀속주의.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지위로 나이, 성별, 신분에 의해 주어지므로 자, 두 번째가 중요해. 개인의 노력 능력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도 포함된다. 청소년, 노인 이런 거 주의하고 청소년, 노인 등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얻게 되는 지위는 귀속지위야. 자, 이번에 성취주의는 반대로 개인의 능력 또는 노력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죠. 그쵸? 오케이. 자, 일단 지위까지 정리가 됐어. 이제 봐봐. 근데 지위가 있는데 이 지위가 있으면
자, 이제 역할이라는 개념이 등장해.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역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자, 또는 자, 역할 기대라는 표현도 나오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역할. 자, 역할 기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자, 일단 지위가 존재하면 역할이 존재하는데, 자, 역할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그 지위가 존재하면 지위에 자, 기대되는 자, 행동 양식을 우리는 역할이라고 해요. 다시, 역할은 그냥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야. 자, 그럼 너네 봐봐. 너네 지금 학생이잖아. 그럼 학생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은 뭐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자, 너네 집에 가면 아들, 딸이지. 그럼 아들, 딸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은 뭐야? 부모님 말 잘 듣고. 그치? 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은? 잘 가르치는 거지. 그럼 아빠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은? 그럼 막 대부분 애들 돈 잘 벌어. 가슴 아프지. 엄마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은? 밥 잘해주고 가슴 아픈 거지. 그 결론은 오늘 중요한 게 이거다. 자, 이 역할이라는 놈은 기대되는 행동 양식인데 뭐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다?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 단지 기대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자, 너네도 학생이지? 그럼 물어볼게. 이 역할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안 한다? 다시, 개인차가 존재할까, 안 할까? 우리 개념이라는 거 이런 걸 자꾸 떠올려야 돼. 자, 너네 키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외모도 다 다르지. 개성도 다 달라. 이름도 다 달라. 단 너는 학생이잖아. 그러면 각각의 개개인은 다 다르지만 학생이라는 지위를 갖는 순간 그 학생의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 개인차가 있어 없어? 하나의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은 다 동일하다고. 개별적으로 다 다른 개인이라도 학생이라는 지위를 갖는 순간 동일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꼭 하나, 이 역할이라는 놈은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각각의 개별적 개인들이 학생이라는 지위를 갖는 순간 모두 열심히 공부할 게 기대되는 거야. 오케이? 자, 생각해봐. 우리가 개강을 했어. 이제 3주 차인데, 자, 3주 동안 개강을 하고, 그럼 봐봐. 문을 딱 처음 열고 들어올 때 난 너희들 처음 봤잖아. 그럼 너희들은 그냥 학생일 뿐이라고. 그런데 그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뭐를 기대하겠어? 열심히 공부할 걸 기대할 거 아니야? 근데 1주, 2주, 3주 지나면 실제로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학원 자꾸 빠지고, 또는 열심히 수업 조는 애도 있고, 뭐 조는 게 어쩔 수는 없지만 힘드니까, 또는 과제를 열심히 해온 애가 있고 안 해온 애가 있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개인이 학생이란 지위를 가지면 거기에 기대되는 역할은 다 동일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해야 돼. 근데 실제로 그 개인들이 역할을 수행할 때는 동일하게 수행하니 동일하지 않게 수행하니 각각 다르게 수행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역할 행동이라는 놈은, 또는 역할 수행이라는 놈은 그 지위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역할 기대에 맞추어 실제로 행동한 거야. 자, 그래서 역할 행동, 역할 수행은 각각의 개인이 실제로 행동한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게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야. 개인차가 존재한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 잘 봐. 자, 그럼 역할 기대가 있어. 그리고 실제 행동을 이루어진 역할 행동이 있거든? 그럼 가장 바람직한 건 뭐지?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할 걸 기대했다면 그 학생이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잖아.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역할과 역할 행동이 일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근데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치한다면은 장려해야 돼. 인센티브를 줘서 당근을 주는 거고,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채찍, 즉 보상이 아닌 제재를 가해서 일치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역할과 역할 행동 사이에 일치할 수도 있고, 자, 또는 자, 불일치할 수도 있는데, 자, 일치한다면 잘했잖아. 그럼 이런 행동은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불일치한다면 일치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네 학교에서 성적 좋은 애들 장학금 주는 게 대표적인 보상이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안 하고 학교의 규칙을 위배하고 학교에서 담배 피거나 뭐 이런 애들은 벌점을 부여하거나 나중에는 정학, 퇴학까지 주지? 그럼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제재가 되겠지. 되죠? 꼭 알아놔. 역할행동과 역할 기대와 역할행동이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는데, 일치한다면 보상이고요, 불일치한다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보상과 이 제재는 역할 기대에 대한 보상과 제재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과 제재. 야, 기대되는 건 그냥 사전적으로 기대할 뿐인데 무슨 보상과 제재가 있겠어. 그러면 이 보상과 제재는 역할 기대 이후에 실제로 역할 행동을 한 걸 보고 일치하면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고, 불일치하면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되겠지. 이거 꼭 알아놔. 그래서 이 보상과 제재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고요,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됩니다. 나중에 너네가 선택지 보면 잘 봐. 밑줄 쫙 친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역할 기대에 대한 보상이다. 무조건 틀린 거야.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무조건 틀린 거야. 보상과 제재는 원칙적으로 역할 행동 또는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과 제재만 가능하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거 한번 들어만 봐. 이게 평가는 안 나오는데 잘 봐. 자,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어. 개학을 했어. 3월 1일 개학하자마자 학생회장 선거를 한 거야. 그래서 학생회장을 뽑았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200만 원 줬어. 자, 그러면 학생회장 뽑힌 날 장학금을 준 건 학생회장을 1년 동안 잘했다고 준 거냐, 아니야 앞으로 잘하라고 준 거니? 잘하라고 준 거지. 그때는 역할 기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도 알아두고, 평가원은 94년 이후에 모든 문제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출제가 되는데 예외도 존재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풉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위, 역할 기대, 역할 행동이 잘 봐. 너희들 함정에 빠지는 게 잘 봐. 자, 세모 연극 동아리가 있어요. 연극 동아리가 있는데, 자, A는 세모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이번에 주인공을 맡았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밑줄 쳐져 있습니다. 세모 연극 동아리 기억. 그 다음에 밑줄 치고 주인공 지음. 자,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자, 연극 동아리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일단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 비공식인데 연극 동아리의 목적이 사회화는 아니잖아. 그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지. 그럼 목적 자체가 따로 연극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수반되거든. 그럼 두 번째, 1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기초적인 아니죠. 쌍쌍 너네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기초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뭐 가족,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이 대표적인 거의 없어. 그럼 이것도 보다 전문적인 2차적 사회화 기관이 되는 거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2차적인데, 자, 그럼 주인공은 무슨 지위냐? 성취지위야, 귀속지위야? 이러면 틀리는 거야. 자, 평가원의 함정인데, 평가원이 8년 전에는 주인공을 한번 냈고 정답률이 40%까지 떨어졌고, 또 하나는 뭐를 냈냐면 배역이라는 걸 냈어. 자, 다시 한번 봐봐. 45페이지 지위 맨 위에 첫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위는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야. 자, 밑줄. 집단 또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야. 다시, 집단 또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야.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에 어떤 연극 동아리에 주인공이란 지위가 있니? 연극 동아리가 하나의 사회 집단이잖아. 연극 동아리에는 회원, 회장 이런 지위가 있는 거지 주인공이란 지위는 없지. 그러면 연극 동아리에는 주인공이란 지위가 없는데 그 연극 동아리가 1년에 딱 한 번 연극을 할 때 그 주인공은 그 동아리 회원에게 맡겨진 배역일 뿐이지.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이건 지위가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위라는 개념은 한 집단이나 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야. 근데 주인공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가 있어? 그래서 요거 평가원에 2번 나왔더니 요거 때문에 정답률이 40%까지 떨어져. 생각해봐야 되나? 개념 문제에서 정답률이 40%라는 얘기는 엄청난 거야. 그치? 꼭 하나 이런 거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배역은
지위가 될 수 없다. 다시 동아리에서 지위는 회원, 또 회장, 또 총무 이런 게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추가할 개념이, 자, 이제 역할 갈등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너네 물어볼게. 과거 뭐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과거 사회에 비해 현대 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가서 사회가 점점 복잡다원해지지. 그럼 개인이 갖게 되는 지위의 개수는 점점 늘어날까 줄어들까? 사회가 복잡 다양해질수록 개인이 갖는 지위의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역할 갈등인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역할 갈등을 하면, 자, 이거 외울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나오는 출제는 드려줄게. 자, 일반적인 역할 갈등하면 역할 모순과 그 다음에 역할 긴장이 있습니다. 자,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이 있는데, 자, 이런 거야. 자, 일단 역할 모순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 역할 모순 이거야. 자, 어떤 개인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개인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너네 어머님 중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집안일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엄마. 직장 생활하면 직장인 맘이지. 자, 그런데 직장인이라는 지위도 있고 엄마라는 지위도 있어. 집에서는 또 아내라는 지위도 있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회사에 갔어. 이제 금요일이야. 금요일에 이제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점심에 오더가 내려서 뭐라고 내려왔냐면 월요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어떻게든 오늘까지 마감하고 가라. 그러면 회사원, 직장인으로서는 오더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직장인은 집에서 오늘 야근을 해야 돼. 10시까지. 근데 갑자기 6시 퇴근 시간에 야근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어머니, 저 담임 선생인데요. 애가 축구하다가, 과격한 플레이로 인해서 골대에 부딪혀서 골대는 부러지고 얘는 팔다리가 부러졌대.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는데, 응급실에서 지금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대. 자, 그럼 그 순간에 또 어떤 지위가 생기냐? 아들이 다쳤잖아. 그럼 무슨 지위가 생겨? 엄마라는 지위가 있지. 그 엄마로서는 어디 달려가야 돼? 병원에 달려가야 돼. 잘 봐. 동시에 직장인이란 지위에서는 야근을 해야 돼. 근데 엄마로서의 지위에서는 병원에 달려가야 되지. 결국 이거야. 현재 동시에 지위가 2개 이상인데 그럼 지위가 있으면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문제는 그 역할이 충돌하는 거야. 직장인으로서는 일을 해야 되고 엄마로서는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아니 학교에 달려가야 되니까 병원에. 오케이? 그래서 다시 역할 모순이라는 놈은 동시에 반드시 현재 지위를 2개 이상 갖고 있는데 각각의 지위마다 기대되는 역할도 각각 존재하겠지. 그럼 역할도 2개 이상인데 문제는 그 역할이 상반된 역할로서 충돌하는 거야. 그로 인해 고민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역할 모순이라고 해요. 단 시험에 역할 모순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요. 결국 이게 역할 갈등이라는 거야. 고민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역할 모순, 즉 역할 갈등의 사례를 물어보면 반드시 현재 그 지위를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지위에 기대되는, 여러분 지위의 충돌이 아니다. 그 지위에 기대되는 상반된 역할의 충돌로 인한 고민, 이걸 우리가 역할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시험에는 역할 모순 안 물어도 그냥 역할 갈등으로 출제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장 직장인 마음이 대표적인 사례야. 오케이? 또는 이런 거 있어. 봐봐. 결혼을 했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너무 피곤하대. 그럼 남편으로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 근데 부모님, 아버지는 맨날 물어보면 남자 자식이 무슨 설거지야? 자, 그러면 아버지가 남자 자식이 무슨 설거지야? 그럼 아들로서 설거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으로서는 설거지를 해야 되지. 그럼 지금 아들의 지위와 남편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지. 그 설거지를 해야 돼, 남편의 지위. 아니, 역할. 설거지하면 안 돼.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럼 아들의 역할. 역할의 충돌. 이런 게 대표적인 역할 모순의 사례. 그래서 꼭 하나. 역할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사례 볼까? 그럼 너를 봐봐. 자, 수능에 가까웁니다. 학교도 원설수래. 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 갈지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경영학과를 갈지 공대를 갈지 고민해. 되냐 안 돼? 이거는 역할의 충돌이 아니라 나는 학생으로서 그냥 문과 갈까 이과 갈까 고민하는 거죠. 이건 진로 고민이야. 이런 건 역할 갈등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역할 모순을 따져보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지위가 2개 이상인가 따져보고 현재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대되는 상반된 역할의 충돌로 인해서 고민이 발생하면 역할 모순이라고 하고요. 자, 시험 문제가 99.99%는 이 역할 모순 사례가 출제가 돼서 앞으로 보니 역할 모순, 역할 갈등이라고 그럴 거야. 근데 또 하나 있어. 어떤 건 이제 좀 예외적인 사례인데, 자, 역할 긴장이라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역할 긴장 어떤 거냐면 이해만 하면 돼. 지위는 한 개야. 그런데 그 하나의 지위에 기대되는 자, 상반된 역할이 2개 이상 존재해서 그 역할의 충돌로 고민. 이거 우리가 역할 긴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 너네 학교에서 반장을 뽑았어. 교실에 학급의 반장을 뽑았어.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그 반장이라는 지위에 기대하는 역할은 뭐냐면 학급 분위기를 조용히 하고 떠든 아이들이 있으면 몰래 이름 써서 나한테 알려주길 원하겠지. 그치? 그런데 친구들,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원하는 반장의 역할은 우리가 떠들어도 선생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를 케어해주고 쉴드 쳐주길 기대하겠지. 그럼 결국 반장이라는 하나의 지위에 대해서 서로 기대되는 역할이 서로 상반되잖아. 그럼 아이들은 고민할 수 있다고. 자, 또는 마찬가지야. 자, 어떤 선생님이 이제 임용고시 합격해서 선생님을 처음에 부임한 거야. 그럼 선생님에 대해서 기대되는 역할이 학교에서 또는 부모들은 엄격한 선생님을 기대하지 마. 아이들은 우리 담임은 친구 같아야 되겠어 라고 기대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들 모두 고민해요. 엄격할지 친구 같이 할지. 그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컨셉을 뭐 친구같이 잡았다가 애들한테 당해본 다음에 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뭐 미친 개나 뭐 악마 또는 마녀로 바뀌는 건데 결론은 처음에는 하나의 지위에 서로 기대되는 상반되는 역할이 2개 이상 존재해서 고민에 빠지면 우리가 그거를 역할 긴장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역할 갈등이다 라는 거. 시험 문제 대부분 역할 모순이 출제가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45페이지까지 모두 정리가 된 거야. 자, 46페이지 심화학습 14번에 자, 역할 갈등 구별하기 보자. 자, 자, 교사로서 꿈을 키울 것인가 연예인으로서 꿈을 키울 걸 둘러싸고 고민하던 갑은 진로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 역할 갈등 된다 안 된다? 그냥 이거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고 나를 보면 방금 얘기했던 거죠. 아내 요청으로 설거지를 하던 어른, 즉 남편의 지위가 있는 거지. 우리 세대는 생각도 못한 일이니 그만두라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그럼 아들의 지위가 있는 거죠. 고민에 빠졌지. 이해돼? 자, 밑에 있는 설명도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자, 53페이지 사회 문제 갑시다. 좀 쉬었다 갈게요.